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있죠, 여러분?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375페이지, 자, 의의는 한번 볼게요. 의의를 375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 형평성과,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에서는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인적공제. 그거의 형평성으로 양도소득에서도 이렇게 기본공제라는 거 인정하고요.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시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제가 정호편 나눠준 것 중에 내가 보니까, 진짜 정호편 나눠준 것 중에 보니까 정호표 중에서 내용이 일부가 보니까 7페이지부터 2019년 1월 입법 예고 종합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종호표 있죠? 여기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드래그해서 붙여놓고서 이걸 분명히 내가 이렇게 수정한다고 한 게, 다른 책과 함께 이렇게 수정한다고 한 게, 이게 뭔가 착오가 그냥 안 고쳐놓은 것 같아, 내 모르고. 이거 왜 그랬지? 그걸 고치고 페이지 수정한다고 한 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시행령 내용이 좀 페이지가 다 안 맞는 건가요? 안 맞으면 일부만 안 맞는 건가요? 그래서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뒷부분 그거는 제가 다시 수정해가지고 게시판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해놓을 테니까 내용은 똑같으니까 일부 뒷부분, 요 뒷부분은 다시 페이지를 수정해서 좀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뒷부분 얘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사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개정 내용은 앞부분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건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뒷부분 7페이지부터 종부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종호표는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보셔도 되긴 돼요. 요것들은. 그래서 그거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기본공제가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양도소득금액이요. 가필, 차장, 소. 근데 양도소득금액 계산했더니, 자, 그래서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더니,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250만 원 계산됐어요. 기본공제는, 자, 1년에 250만 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표준금이 얼마가 돼요?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주는 것이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양도소득 금액이 적어도 얼마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250만 원을 넘어야지 양도세가 과세가 돼요.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줌으로 인해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까지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375페이지. 의의에서 두 번째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을 요하지 않고요. 알아서 그냥 공제하면 돼요. 자, 공제 대상 여기부터 이제 밑줄인데요. 자, 쭉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자, 기본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도 관계없어요.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다 되고요. 또 보유기간,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보유했어야 돼? 3년 이상.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투공제 배제됐죠?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기본 공제 안 된다는 질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공제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밑줄입니다. 다음에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공제예요. 그래서 거기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요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양도 자산별 X예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장특공제가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거지 기본 공제는 소득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소득별에서 여기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냐면 저기 갑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 공제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것은 양도소 기본 공제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 공제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갑필 차장 소 요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은 양도 소득 금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별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밑줄 쫙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산 얘네들 양도소득 금액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 공제 방법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감면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쭉 밑줄입니다. 그 감면 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밑줄 쫙이고요. 동그라미 2번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어떤 회사, 타사인지 어떤 회사에서 보면 전국모의고사요.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타사 어떤 전국모의고사 보면은 어떤 교수님이 꼭 보면은 문제를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해놓고 X로 틀린 것으로 그래서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고 꼭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가지고 타사 모의고사를 뭐하러 또 그걸 또 굳이 보고서 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규정이 쫙 규정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비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그 규정이 나오면서 그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몇 조 규정 준용 몇 조 규정 준용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또 소득세법 통칙에 보면 기본 통칙에 보면 비거주자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자 비거주자 양도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여튼 싹 다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국내 국외재산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국내 자산과 국외재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다 체크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2018년도 작년 개정세법인데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양도소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 구별해서 그죠? 소득을 세 종류로. 자산별 공제 아니고요. 5번입니다. 연 250만 원 공제하되 양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양도 소득금액이 여길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갑필차장소 계산했더니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250만 원. 그래서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얼마예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공제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얘기를 쭉 한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얘기를 사례를 통해서 기본공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했죠.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3천만 원 나왔고요. 자, 30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등기는 다 됐고요.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자, 그러면 감면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 중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서 먼저 공제했으니까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250만 원 받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보세요. 을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는 거니까 기본공제 얼마요? 2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있습니다. 자, 병이라는 양도자가 요번에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건물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또 요때 주식을 양도하는데 비상장 주식을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요번에는요.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봅니다. 먼저요. 자, 먼저 하여튼 항상 내 눈치를 왜 보냔 말이지. 자, 보겠습니다.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만 원이요. 주식과 나머지 애들은 소득금액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받아요. 자, 골프회원권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골프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잖아요. 특정시설 이용회원권. 이거 전부 합쳐서 여기서 얼마?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250이니까 골프회원권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기본공제 받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갑이라는 어떤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자, 국내와 국외 자산을 다 양도합니다. 국내, 국외 자산을 다 양도해요.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입니다. 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 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입니다. 또 국외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 1억 원. 또 주식을 양도했는데 국외자산 양도소득 금액 1억 원. 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럴 때 자, 최대에 거주하는 기본공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부동산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이요. 주식에서는 또 소득금액 구별해서 250만 원 받을 수 있죠? 또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내와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외에서 또 기본공제 얼마? 250이요. 또 주식에서 또 소득금액 구별해서 기본공제 얼마? 250이요. 근데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파생상품만 국내와 국외를 합해가지고 얼마요? 250이요. 국내와 국외를 합해서 250이에요. 그러니까 자, 최대 거주자는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12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만 따지면 최대 750이고요. 자, 그래서 국내 국외 구별했을 때 파생상품은 합해서니까 최대 얼마야? 12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얘기를 다 사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받고요. 그 375페이지 맨 아래 봅니다. 375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6번입니다.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한 경우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 지분별로 각각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공동 소유자 각자가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밑줄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해요. 자,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한다. 장특공제는 있잖아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장특공제는 나중에 또 다음 순환에 비교해 드리겠지만
물적 공제라 단독 소유든 공동 소유든 안 따져요. 장특 공제는 물적 공제라 물건만 보고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사람을 보고요. 자,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각각 공제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연 250만 원씩 각자 공제를 해준다는 거, 기본 공제는. 그래서 공동 소유자 각각 공제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부부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부 공동 소유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가필, 차, 그 다음에 장, 소, 양도소득금액 계산까지는 똑같아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똑같은데 이제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1억 원 계산됐다고 쳐요. 요 부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 소득금액을 지분이 똑같다고 50%씩 균등하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갑과 을에 대해서요. 여기서 이제 나눠줘요. 얼마씩 나눠주냐? 이 소득금액을 5천씩이요. 지분별로 양도소득 금액을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 얼마? 250. 기본공제 250 각자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소기과 과세표준 구했잖아요. 과세표준 구하고.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나오면,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물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세요. 일단 소득금액 과세표준이 반으로 나눠지니까, 자, 그렇잖아요. 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눠지니까 과세표준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표가 작아지잖아요. 좀 더 낮은 세율 좀 받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기본공제도 250만 원을 더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절세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각 계산해서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니까 각각 계산해서 갑과 을이 여기구나.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과 을에 이렇게 계산돼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 장특공제는 그냥 물건만 보고 공제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376페이지 자, 보충 내용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 별표시 하시고, 다른 건 여러분이 쭉 읽어보는 건데 거기 표에서 아래쪽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배제되죠? 근데 기본공제는 뭐라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양도 많으면 요거 체크하고, 비삼용 토지는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고 나머지는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4번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양도세 이제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양도세 세율입니다. 본문 보니까요. 거주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한다. 여기부터 비출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고로 하며 밑줄 짜기요.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해. 자,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절 보세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고로 합니다. 아셨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팁 내용 박스를 보니까 양도세 세율은요, 등기 여부, 과세 대상의 종류, 보유기간,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함께 적용됩니다. 밑줄이고요. 자,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먼저요, 양도세 표준세율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자, 요 표를 이제 나중에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쭉 하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니까 미등기양도했다 그러면 70%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등기됐다 1년 미만 보유하면 50%요. 양도세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까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다만 비섬용 토지는 여기다가 10%를 가산해 가지고 16%부터 5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77페이지 봅니다. 37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니까 분양권을 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러면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다? 5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전매했다.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양도세 세율이. 그잖아요. 금방 봤잖아. 1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가는 거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몇 프로라고요? 40%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봤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다만요. 동그라미 2번.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무조건 50% 세율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번 양도 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지 않았고요. 다른 입주권 없고요. 니은번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30세 안 됐어도 배우자가 있거나 자 이럴 때는 무조건 50%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올해 또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에서 보기로 하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기본세율, 초과누진세율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 초과누진세율은요. 자 처음과 끝은 알으셔야 돼요. 12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다 6%요. 매출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5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6%부터 42%까지. 과표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7단계, 7단계로 7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자 기본세율 이거 소득세에서 우리가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6에 42%를 이 기본세율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 10%를 추가하기 때문에 16%부터 5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돼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이 6에서 42% 초과누진세율인데 흔히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내려와서 자 377페이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그러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예요? 40%예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인데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좀 낮죠? 40%고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6에서 42% 초과누진세를 정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한쪽 가리신 3번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입니다.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 넘어갑니다.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에다가 100분의 10, 10%. 1세대 2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 내 그럼 초과누진세율에다가 10%. 또 1세대 3주택일 때는 100분의 20, 20%를 더한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더한 세율을 정하는데 이 경우 여기 봅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주택이. 그러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하거나 3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20%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과 1년 미만 보유인 경우에는 원래 주택 및 조합주권 아까 40%라고 그랬잖아요. 그 40%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고를 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인데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원래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10%, 즉 16에서 52%까지 초과누진세를 이거하고 적용한 세액과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일 때는 40%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고를 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그 얘기고 거기 표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거나 그럴 때는 기본세율에도 몇 프로? 10%.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자는 자, 입주권 포함해서 그럴 때는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추가세율. 그래서 26%부터 62%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을 그래가지고요. 그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무조건 2년 이상 보였다 그러면 6에서 1년 이상이다 그러면 6에서 42% 적용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같으면은 기본세율에다가 10%인데 거기다 영어 P가 들어가 있는데 P는 지우세요. 그 10포인트 P는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기본세율에다가 10%. 또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에다가 20%요. P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다. 그러면 기타 자산이다. 그러면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또 특정한 법인 주식 2가지, 기타 자산 글자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기타 자산 하면은 그 예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제목 기타 자산 한쪽 가린 4번 기타 자산 옆에다가 예를 하나 적어 놓는데 골프용권이요.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좌우지간입니다.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한번 볼까요? 유출입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 7단계 초과 점수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 50%이다. 그렇다죠? 1년 미만이니까 아니고 기타 자산이니까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379페이지 참고 거기 좀 수정할 게 있습니다. 파생상품 등의 탄력세율입니다. 1번 파생상품 등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7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고칩니다. 100분의 75, 75%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게 이제 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소득세법에는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20%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75% 범위에서 인하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1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양도세 세율 정리 여러분 별 표시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율을 그냥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봤어요. 다음 순환부터 양도세 세율을 이제 정교하게 외울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정되는지를 한번 쭉 보셨으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걸 한번 보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됐고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80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380페이지 봅니다. 380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제 문제 기출됐던 건데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닌 그런데 뭐 조정 대상 지역에도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1번 봅니다.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이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자 등기됐으니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함에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초과 점수율입니다. 그죠? 아, 금방 봤는데도. 자, 그래서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주택 1년 이상이니까 6에서 42%가 됩니다. 1번 틀렸죠?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이면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점수율입니다. 2번 틀렸죠? 그러니까?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 여기는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50%. 맞죠, 여러분들? 네, 3번 정답.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은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예요? 40%.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지만 주택 조합원 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 좀 낮잖아요. 괜찮아요. 아직은 읽지 않아도 나중에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6개월 보유한 1주택 요거 40%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40%입니다. 틀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외우면 쉬운 건데 못 외우면 이런 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다음 순환부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봤다가 다음 순환에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세대, 2주택, 3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10%, 20% 세율이 중과세야 되잖아요. 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이제 보면 올해 추가된 내용이 저 보세요. 저 소득세법 시행령 그 개정 내용에 이제 그 여러분 정호표에 있는 게 아까 페이지가 좀 안 맞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냐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합산해서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 또 소득세에서 양도세에서 중과세 10% 20% 기본소득에다가 추가되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주택이나 3주택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은요. 하여튼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에서 임대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그 임대주택 요건이 기존에 있는 거에서 올해 추가된 게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몇 프로요? 5%.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추가된 게 있고요. 이런 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공부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작년 29회 시험 때는 독립한 문제로 나왔었는데 미등기 양도자산 독립한 문제로 나왔었는데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에 나오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고개 또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어깨도 돌리시고. 어떤 수강생이, 양도세 어려워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랬더니, 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미등기 양도했을 때, 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몇 년 이상 모여야 돼, 장특공제? 3년 이상. 그 다음에,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의 주권 포함해 제외하고, 자,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미등기 양도는. 그러니까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진짜.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겠네요. 간 선생님인데. 여러분, 막 많은 걸 배우고, 지금 처음 낯선 것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낯선 걸 배워서 이게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막 그래서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봐놨던 것들을 다음 수업부터 다시 한번 중첩해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지고 또 외우고 또 새로운 거 추가해서 조금씩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388페이지 보시니까 미등기 양도자산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해요. 양가로 1번 보니까요.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에만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나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합니다. 옛날 시험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다 배제입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되고. 한쪽 가르친 2번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세율 70% 적용되고요. 한쪽 가르친 4번은요.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곳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등기된 것보다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보세요. 어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이에요. 자,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가 있어요.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가 있는데 양도 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입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얼마예요? 얼마? 자,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인데 양도가액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4억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냐고, 과세표준 금액.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빼니까 양도차익 얼마예요? 1억입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한다고 그랬죠, 금방?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돼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1억 원 나왔어요. 과세표준금액 얼마예요? 1억 원이요. 1억 원이고. 왜 7천이야? 잠깐만 기다려. 과세표준 1억이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랬으면 이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미등기 양도니까 몇 프로? 70%.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고?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산출세액이 7천인 거고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고? 1억이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은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법령에 있어요. 등기됐다고 등기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근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389페이지 6번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라는 게 여기 부분이 이제 또 좀 어려워요. 가끔씩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여기에 이쪽 부분에서 한 3년 지금 뜸했기 때문에 30페이지 시험에서는 주의를 하셔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요거야말로 이제 3, 4월, 5, 6월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나가요. 지금은 진짜 신경 쓰지 마시고 개정 내용도 있었긴 있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넘어가고요. 또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소득세 우리 납세 절차로 갑니다. 394페이지 제7절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394페이지 제7절이에요. 시험에 납세 절차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개요 및 납세지에서 개요입니다. 개요는 읽어볼게요. 그냥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납세지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고제 양도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당연히 어디예요? 주소지로 가야지. 괜히 거주할 때 주소지요. 주소지 없으면 어디? 거소지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 여러분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지는 서귀포 관할 세무서예요? 광명 관할 세무서예요? 광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어디다 납부해든 국고를 귀속하니까 집값과는 분리봐야죠. 국세는. 동그라미 2번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고 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지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같은 주소지라는 거 고조할 때 꼭 기억하고 고조할 때를 주로 물어보니까 395페이지 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자 넘기시면은 397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나오는데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각각 공부하고 나중에 비교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해드릴 건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 보세요.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하잖아요. 가산세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확정신고납부라는 거 안 하잖아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강연한 곳에서 재미삼아서요. 그 중년의 남녀 수강생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항상 해마다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중년의 남녀 수강생 앉아 있었는데 제가 기습적으로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남이었나 어디선가. 둘이 어떤 관계예요? 내가 딱 정색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저기 같은 수강생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어떤 수강생분들은 제가 정색하면서 갑자기 있죠. 둘이 어떤 관계예요? 중년 남녀 수강생 앉아있는데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펄쩍 뛰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자, 아무 관계 아닌 게 아니죠. 항상 제가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동문수학하는 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30회 여러분 학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30회 여러분들 광명 배움고시학원 여러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로 또 누구를 뭐 믿고 공동중개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믿고 돕고 밀어보고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합격하고 또 합격해서도 협력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입니다. 하여튼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 먼저 예정신고납부부터 보겠습니다. 395페이지 개요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고유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기한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정신고 의무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한 자고 2번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건데 지문에.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양도차익이 가필, 차, 빵원이에요. 또는 마이너스예요.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절 보세요. 항상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일 때는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요? 요것도, 우리가 양도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에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권 갖췄다. 그럼 세무서에 양도세 비과세 이거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세무서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아니면 과세에서 아예 제외인데 뭘 신고를 해요? 비과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 이거 보고서 또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익 발생 때도 예정 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수강생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경우에서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를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명백하게 1억 원에 샀는데 7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1년에 내가 딱 한 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가산세는 산출세계 가산세인데 마이너스에다가 해봤자지 뭐. 그래서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마이너스거나 그럴 때 안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다만 여러 번 양도할 때 나중에 배우는 건데 다음 순환에 알려드린 건데 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올해 3월 달에 팔은 게 마이너스 3천이에요. 다음에 제가 또 팔았는데 같은 연도에 부동산을 또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3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결손금을 통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빵. 안 내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마이너스 3천 나오는데 다음에 양도세가 5천이에요. 그러면 결손금 통산하니까 나중에는 양도세가 2천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돼요. 결손금 통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양도할 때는 마이너스 나왔을 때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또 팔 것 같다 올해? 그럴 때는 반드시 양도세를 마이너스 나왔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나중에 결손금 통산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은 딱 이거예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 제외하는 거예요. 세무서 안 가도 돼요. 근데 자,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자, 양도 차익 과세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하여야 한답니다, 여러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려요. 자, 오해하면 안 되고 비과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3번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확정신고 납부만 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예정신고 납부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확정신고 기한 봅니다. 파생상품 제외되어 있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 자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에 관할 세무서에게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밑줄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작년에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생일을 내가 지난 순환에 한번 생일 앞동네는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생일 앞동네는 물어봤었고 자, 요 줄 맨 끝에 있는 우리 그대 맨 끝에요. 생일 언제예요? 생일이요? 네. 7월 며칠? 7월 6일. 자, 봅니다. 7월 6일 날 자,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8, 9, 9월 30일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9월 30일. 아셨죠, 여러분? 네. 7월 달은 31일까지 있어도 원로 하는 거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원로 하는 거니까 자, 7월 31일 해가지고 9월 달은 31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로 하는 거니까 9월 30일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외를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에는 자,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을 때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도 몇 개월? 2개월로 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기한,
허가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했습니다. 대금 완납일부터 아니고 허가에 속한다 말일부터 아니고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취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일부터 며칠?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했고 이건 파는 거예요. 이제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4월 만약에 10일이고 허가일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요. 자, 원칙은 대금 청산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잖아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하게 되면 승질급한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를 못 받으면 민법에 배우잖아요. 닭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서로 골치 아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그래서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이랬을 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런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계약 유효한 허가에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허가 후 대금 청산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떤 게 나중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식 또는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 주식 및 출자 지분의 빈번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분기에서 작년에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절 보세요. 제가 생일이 음력 1월 25일. 그래서 이번 3월 1일 날이 이번 3일절, 3월 2일 날 내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카페에다가 누가 생일 축하한다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으면 거기다가 미투요. 자, 이렇게 한마디라도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미투요 이렇게라도 한 줄이라도 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서로 생일도 축하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3월 2일 날 제 생일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3월 1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3월 1일 상반기,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일이니까 언제? 8월 31일. 예를 들어서 9월 4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그럼 9월 4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년도 2월 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상반기, 하반기 주식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담부 중에 우리 배웠어요? 부담부 중에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 부담부 중에 시에는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한다. 이거 2개월 아니라는 거.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2개월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3개월이라는 거. 자, 그리고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396페이지로 갑니다. 396페이지. 양가로 5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 예정신고기한 지금까지 나왔던 예정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얼마? 0.06%씩 자 적용됩니다. 똑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있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요거는 일단 한번 보세요. 이게 2028년도 또 역시 개정세법인데 동그라미 1번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했으나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요. 혜택이 있습니다. 그 아래 줄 내려와서 한 줄 내려와서 땡땡 끝에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원래 10%인데 그거에 100분의 50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시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이제 혜택을 준다는 건데 50% 깎아줘요. 일단 미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 또 맨 마지막 제출 해당 무신고가산세 50%를 또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가산세는 20%잖아요. 그거에 자 절반을 깎아줘요. 일단 밑줄 그어놓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이따 봅니다. 397페이지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면서 개요 읽어보시면 되고 납세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아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가필 차상 소기과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봅니다. 확정신고요. 확정신고 기한. 언제까지 확정신고하느냐?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수 있는 고유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가 포인트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용 거래일 때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는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하여튼 5월까지 납세일에 관한 사무직에 신고해야 한다는 줄이에요. 그래서 확정신고기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언제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기간으로 합니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거기 표에 정리가 돼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확정신고 생략입니다. 작년 시험에 여기서 이제 정답 좀 나왔는데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 보세요. 자, 확정신고 생략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쫙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를 중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지만 작년에도 제가 기업번만 설명드렸었는데 기업번이 나온 거예요.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를 중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쫙입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저 볼게요. 제가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인지 이제 슬슬.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예정신고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이 사람이 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비례세율 대상 50%나 40%, 7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합산해서 하든 따로따로 하든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자 과세표준 금액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 두 번째 토지를 양도할 때는 합산해서 이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양도세, 인세를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보세요.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고 세금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신고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또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옳은 지문 고르는 문제에서 누진세 중대상 자산을 2회 상향도 할 때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98페이지 넘어가시니까 양가로 4번 확정신고 납부의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 그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똑같습니다. 납부불성가산세 1일 0.03%, 0.025%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이출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및 줄짝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서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적용됐어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또 불성실에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됐던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는데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는데 그러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불성실했어요. 그러면 원래 가산세가 이제 적용되겠죠? 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요. 찍어보세요, 그냥. 자, 내 눈치 보지 말고. 자, O인지 X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고요? 남남이에요, 남남. 그래서 보세요.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하면 무조건 가산세는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다만 아까 우리가 밑줄 긋고 넘어온 게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되긴 돼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근데 다만 아까 무신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 있잖아요. 요 가산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을 때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가산세 몇 프로요? 50%를 감면해 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0% 감면해 주는 거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래서 2018년도 개정세법이니까 이것도 꼭 잘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가산세니까. 다만 어떻게 하다가 양도리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절반을 그래도 가산세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교재 398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소득세법상 갑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하며 그러니까 사업적 목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요.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사유 없고요. 1번 2019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2019년 6월 15일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해야 돼? 5월 30일이죠. 5월 30일.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거 없어지고 지금 무조건 해야 돼요.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 없다. 3번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까?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만큼은. 4번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통제와 양도소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양도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여기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보세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통제와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다. 맞잖아요.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공제한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구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고요. 5번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리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거는 작년 29회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 29회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고재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문이 긴 것 같지만 제 실전에서는 자 별거 아니었어요. 봅니다. 1번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자 양도소득 과세표는 신고해야 됩니까? 에?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분기 아닙니다. 틀렸고 달의 말일이고. 2번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익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 과세품 예정신고 의무 없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맨날. 3번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한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한다. 작년에 좀 요거 고르기 쉬웠던 것이 자 5%기는 5%인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에 5%였어요.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숫자 바꾸기도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기준이 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또 바꿔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지 요거 산출세액 5%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 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를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의 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요 3번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5번 제가 맨날 강조한 거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하면서 맨날 설명드렸던 요 얘기니까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5번. 자,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 봅니다. 물납은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이출이고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거주자로서 399페이지 예정신고 또는 납부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어요? 윙크?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는 분할납부가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되는 거 좋아요. 1,000만 원 초과하는 자.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자,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6개월. 올해 6개월. 종부세만 6개월. 양도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납부? 2개월. 그래서 종부세만 6개월입니다. 분납기한이.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400페이지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하느냐는 우리가 다음에 또 순환에 배우고요. 5번 봅니다. 양도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 목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로 뭐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등 10% 부과된다는 이름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아니라고 그러는 거. 근데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부과돼요. 양도세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매출이요. 그 다음에 6번 결정, 경정, 징수환급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 게 있긴 있지만 넘어갑니다. 과감하게.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다 받고 402페이지 제8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환에 국내 자산 양도 어느 정도 좀 배우고 비교해서 싹 다 이제 다음 순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납세무자만 보고 갑니다. 양가로 2번만 보세요. 납세무자. 국외 소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의 밑줄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수 둔 고자만 해당합니다. 즉 비고자나 5년 미만 주소고수 둔 고자는 국외자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밑줄이요. 그래서 표 요 내용을 여러분이 별표시하고 딱 알아둡니다. 국내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요. 비고자도 마돈나가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습니다. 마돈나는 양도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마돈나가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해야죠. 그래서 비고자도 국내 소득 납세무 있습니다. 국외산 양도했을 때는.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고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둔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다. 4년 주소고수 둔 자 납세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됐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싹 다 봤고 1, 2월 과정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3, 4월부터는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심화시켜서 가고 배운 내용 중첩해서 다시 중요한 내용들은 상기시켜 드리면서 암기 이제 좀 하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만 살짝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랑 같이 한번 훑고 가는 게 좋아요. 늦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 우리 머리글자 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가필, 차장, 소, 기, 과입니다. 양도가에서 필요경비에서 양도채 구하는데 그럴 때 자 양도채 계산 시에 자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요. 우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채 계산하고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요. 양도채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요.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 순차로 적용하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취득가액 환산한 가액인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가액인데 환산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 이번에 파는 실제 양도가액이 3억, 양도 당시 기준가 2억, 취득 당시 기준가 1억, 그러면 3억이 2분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요.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인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기조 규정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하는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취득가액에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현재가 차린 자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1 플러스 R의 N년 이거 이자 포함합니다. 현재가 차린 자금 포함하고 부당 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요. 매입가액, 내가 산 가격에다가 취득 관련한 조세, 취득세, 등록명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또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해. 근데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해 안 해요? 안 해요. 주택 구입시 대출금이자 포함해 안 해요? 안 합니다. 또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소송 화해비용이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 다음에 자본적 주택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요즘에 들어간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중에서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포함합니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적 주택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요. 양도비용,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해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이런 거. 국민주택 채권 같은 채권 매각 자손, 와리강 비용 같은 거. 그죠?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양도 간접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도채 구했어요. 장특공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내 소지하는 반드시 등기가 되지. 미등기 양도하면 안 해주죠? 등기된 몇 년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해 제외하고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받을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도. 그 다음에 장특공제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6년 이상 7년 미만이면 2, 6, 11.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이면 15년 이상일 때 최대 몇 프로? 30%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 차익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4에서 80%. 양도세 과세는 1세대. 그 다음에 차장소 소득금액 구했습니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국외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 250인데 양도 소득금액별로 1년에 250인데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구별해서 소득금액별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소득 다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근데 파생상품만 국내 국외를 합산해서 250이니까 자,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토탈에서 얼마요? 1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다 양도하고 그랬을 때는. 그렇잖아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고요. 이런 거.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자세히 또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양도세 이제 세금 계산했으니까 신고 납부하는데 자, 물론 이제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최고세율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하고. 아셨죠? 이런 거. 양도 차익 1억이면 과세 표준 금액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요. 어떻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지. 멍언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저기는 멍신 강림했구만. 그 다음에 또 주식 같은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요. 분기 아니고 반기. 그 다음에 또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에도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일 때도 반드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는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가산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자, 오늘 요런 정도에서 이번 수업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고 우리 여러분요 1, 2월 달 겨울 동안 여러분 처음 우리 새해 만나가지고 이 겨울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겨울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